네, 똑똑한 12시 진행자 노종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순서 정지영 조합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현안에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고 또 증자의 기회도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정지영 조합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똑똑한 12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번 주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문제 유형 파악 좀 해보려고 월요일부터 쭉 들었는데요. 제 전에 하셨던 분들이 워낙 지금 잘해서 제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첫 증자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 증자의 영광, 기쁨을 누리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영광이 맞죠? 그건 조합에 대한 생각 나름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포장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고로 퀴즈를 통해서 증자를 하실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알아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땡큐죠, 제가.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규칙을 말씀드리면 12문제가 제시될 거고요. 그 가운데 7문제를 맞추시면 증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틀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문제까지 틀리셔도 되고요. 6문제 이상 틀리시면 증자의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네. 네. 그리고 3문제를 연속해서 맞추시게 되면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단 전화 찬스는 오늘 이 순서에 한 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똑똑한 1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지영 조합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네.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교학사 문제로 본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 사회의 문화 영역만큼은 보수 진영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퇴출한 것을 두고 문화 분야에서의 보수 세력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을 골라달라는 것이 이번 1번 문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바람의 파이터, 2번 파리의 나비부인, 3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4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3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하겠습니다. 지문을 들으실 때 좀 웃으셨어요. 네, 문제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좀 원래 빵 터지는 기질이 있습니다. 네,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죠. 다행입니다.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파리의 나비 부인은 혹시 어떤 분이 쓴 글인지 아세요? 정씨 부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떤 사건과 관련된 분이시죠? 조용기 목사님. 불륜 의혹과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웃으신 것 같고요. 4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여기서는 왜 웃으셨습니까? 원래 있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수준에 맞춰주셔서. 혹시 직업이 뭐세요? 전업주부입니다. 네. 어디 사십니까? 화정 쪽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일산 넘어가기 전에. 네. 지금 댁에서 오늘 이 출연을 위해서 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며칠 전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른바 중진 차출론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자 손석희 사장을 영입해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접촉한 손석희 사장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나이는 1956년생으로 같습니다. 다음 중 56년생 정치인으로 맞는 분을 골라주세요. 자, 정치인의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2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3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4번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1번 노회찬 의원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예전에 골랐습니까? 그 총선 있을 때 어디 낙곰수가에 나와서 언뜻 동갑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갑이라 그러던가요? 손석희 네. 아나운서랑 앵커분이랑. 그렇군요.
뭐 출생 연도는 그렇고요. 이 세 분 중 누가 가장 젊어 보이나요? 손석희 앵커가 제일 젊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지문으로 드린 노회찬, 전병헌, 강금실, 정봉주 이 네 분 가운데 누가 가장 나이가 네, 젊은가요? 전병헌 의원 아닌가요? 전병헌 의원 원내대표. 예. 아닌가요? 네. 정봉주 전 의원께서 몹시 서운해하시겠습니다. 네. 아니 원래 동안이시긴 한데 의외로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정봉주 의원이. 네, 그 전병헌 그 원내대표가 1958년생이라고 하는군요. 네, 손석희 사장이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보다 2살이 어리시군요. 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식인종 농담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아, 그럼 쉽게 맞추시겠네요. 지문을 상당히 길게 쓰셔서 읽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이걸 방송에서 읽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식인종과 관련된 것이어서. 아무튼 읽겠습니다. 1번. 사람 셋이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식인종은 산채로 그들의 가죽을 벗겨서 카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A라는 사람은 총으로, B라는 사람은 칼로 배를 그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C라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포크로 자기 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가 이제 내용에 집중하느라 왜 찔렀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 원고를 5분 전에 주고 이거 방송을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군요. 왜 그럴까 봤더니 어디 내놈들이 구멍난 가죽으로 카누를 만들 수 있나 두고 보자. 뭐 이래서 포크로 자기 배를 찔렀다고 박 하는군요. 대통령다운 유머십니다. 박 대통령이 한 유머가 이거 맞아요? 그러시다면서요. 이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지금 어떤 농담을 했는지 맞추시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식인종 식당에 갔더니 기자 튀김은 $100. 기자로 튀김을 하는군요. 판검사는 $200, 정치인은 $300였습니다. 알고 보니 깨끗하게 손질할 게 많은 순서대로 가격을 매겼다고 한다. 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3번 농담입니다. 식인종이 살고 있는 정글에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식인종이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한 명 한 명 손으로 몸을 쓰다듬어서 머리부터 잡아먹는데 독특한 취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머리는 맛이 없다며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붙잡힌 사람들이 머리 대신 엉덩이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머리로 착각하라는 그런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식인종은 더듬거리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줄로 서. 무슨 농담인지 이해 가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내막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망스러운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엉덩이가 이게 두 개잖아요. 예, 머리로 착각하면 두 개로 느껴지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더듬거리면은 그래서 줄 서라고 한 말이었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두 개씩? 한 명씩 오라고 했는데 두 명이 한꺼번에 왔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도 있는데 그 다음은 정말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찢긴 뭘 찢어요? 줄을 안 서니까 궁둥이를 찢으라. 궁둥이를 찢었다는 겁니다. 줄 세운다고 해가지고. 예. 자,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서 다리를 물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었대요. 알고 보니 의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4개의 농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자주 썼다고 하는 농담은 무엇일까요? 4번 의족에 관한 유머.
네, 정답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문제 잘못 읽어주셨잖아요. 이게 방송용으로 되는지 모르지만, 근혜 씨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런 농담을 사람들 앞에서 했더니 그래도 나름 노력은 했나 보네요. 아, 그래요? 이 농담도 농담이지만 이 농담에 대한 언론의 해석이 참 가관입니다. YTN과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식인종, 의종 유머를 썼다고 하니까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나 어느 쪽이 야권의 지지를 얻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한 농담이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논리예요? 저는 머리가 부족해서 못 이해하겠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맞춰주셨나요? 네. 몇 문제 풀었어요? 3문제 풀었고요. 전화 찬스를 쓸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향 가는 열차표를 잡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경부선 기차표 예매가 끝났습니다만 오늘은 호남선 등의 기차표 예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호남선 구간에 있는 역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광주 송정역, 2번 익산역, 3번 전주역, 4번 서대전역. 호남선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역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광주 송정, 익산, 전주, 서대전 이 4곳 중 한 곳이 정답입니다. 서대전역. 서대전역이요. 광주 송정을 할까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맞추시면 맞추신 걸로 해드리고 아니면 틀리면은 한 문제를 더 틀린 걸로 하는 거예요. 광주 송정도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역시 전업주부여서 매우 눈치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 그 남편분 그리고 자녀들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들은 또 제 눈치를 보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보고 삽니다. 네. 정답은 3번 전주역이었습니다. 전주역. 호남선으로 안 들어가나요? 네. 전주가? 전주는 호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고요. 네, 대한민국 전라선에 해당하는 역입니다. 전라선은 전라북도 익산역부터 전라남도 여수엑스포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고요. 일부 역은 중복되고 전주역은 전라선에만 포함된다고 합니다. 전라선하고 호남선은 틀린 거군요. 네, 그렇죠. 네. 9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회생 신청을 한 쌍용건설이 김석준 대표의 지휘 아래 부활을 노리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김석준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대표의 아버지는 김성곤 전 회장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박 대통령에게 눈밖에 나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 중정, 지금의 국정원입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김성곤 전 회장이 당시 당한 고문이 어떤 고문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1번 기르고 있던 수염을 한 올 한 올 뽑아서 반만 남겼다. 2번 막대기에 거꾸로 매달아 몽둥이질을 했다. 즉 통닭구이 고문을 했다. 3번 물고문을 했다. 4번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 그 받은 고문을 고르는 거죠? 네. 1번 수염 한 올 한 올 뽑기. 아는 내용이었어요? 예, 카이제 수염을 원래 기르셨는데 뭐 그걸 반쪽을 뽑으셨다고. 네, 시사에 상당히 밝으신 분이군요.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서. 저희 국민TV 라디오에서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쩌자고 이렇게 잘 맞추시는 분들을 매번 섭외를 하십니까? 기쁘게 등장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PD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PD. 네, 김성곤 전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1975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공화당 의원이었고
또 한때는 박정희 정권에서 권세를 누리기도 했던 분이죠. 뭐 잘못 보여서 잡혀갔고 또 고문을 당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콧수염의 반만 뽑아버리는, 그래서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불과 6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문 후유증과 화병으로 병사했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뭐 동양통신이라는 언론사를 창간했고요. 또 쌍용양회를 창업한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예? 저도 신청곡 하나 해도 되나요? 신청곡이요? 네.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십니까? 오아시스 노래. 오아시스 그룹 오아시스. 네. 어떤 노래요?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네. 준비가 됩니까? 네. 틀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왕 나왔는데 뭐 하나라도 건지고 가려고. 노동면 단장께서 결정하시죠.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제가 문제 하나 걸겠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시면 네. 틀어드리는 걸로 하죠. 어떻습니까? 조금 치상감은 있지만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 신청곡을 틀 권한을 걸겠습니다. 네. 자, 6번 문제 잘 듣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한 후쇼사 역사교과서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학교를 찾아다니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채택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후쇼사 교과서의 채택률은 1%도 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시에 사설에 뭐라고 썼을까요? 1번, 정상적으로 국가 검정을 통과해 채택된 교과서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채택이 취소됐다면 이는 교육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2번, 정부가 검인정 교과서 집필은 저자의 자유이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실질적으로는 교과서 왜곡은 물론 채택까지 지휘하고 부추기고 있다. 3번, 교과서 거부 운동은 남의 생각은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집단 광기의 결과다. 4번, 교과서 채택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부 압력이자 협박이다. 이들 단체나 네티즌은 특정 교과서 채택 학교에 대한 인민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네. 정답 2번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을 혹시 시간이 나오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문이 참 듣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네. 그쵸? 정답 2번이 맞고요. 나머지 1, 3, 4번은 지금 우리나라 사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지금 뭐 조선일보만은 아니고요. 1, 3, 4번은 조중동 사설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담은 사설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들으시면 아셨겠지만 그때그때 잣대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중잣대죠. 네.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최대 주주인 모 재단의 사회환원을 촉구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해고당한 이정호 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최대 주주는 이 재단입니다. 어디일까요? 1번 정수장학회, 2번 유경재단, 3번 영산조용기 자선재단, 4번 노무현재단. 1번 정수장학회. 네, 맞추셨습니다. 지금 모두 7문제를 풀었어요. 몇 문제 맞추신 것 같습니까? 하나 틀렸나요? 네, 맞습니다. 아싸! 오늘 저를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김 PD님이. 네, 좀 쉽죠? 네. 네, 지금부터 어려워집니다. 8번까지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8번 문제는 틀리면 2문제 틀린 걸로 할까요? 제가 또 경고망동을 했군요. 이 문제는 뭐 마지막 문제로 하시죠. 너무 쉬워서 이게. 8번을요? 예. 네, 그러죠. 네.
불안하다. 자, 그러면 9번으로 뛰겠습니다.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소속이죠. 이분은 독도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과 동해에 대한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오을 전 총장은 그러면서 동해를 이렇게 부르자는 제안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동해를 어떻게 부르자고 제안했을까요? 1번 평화의 해, 2번 동해, 3번 한국해, 4번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니까 4번 박근혜. 아, 근데 이걸 모르네요. 찍어야 되겠네요. 아, 모르십니까? 1번 평화의 해? 아씨, 못 찍어서야, 이거. 한 문제만 더 드리시면 아이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문제 쉽게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9번 문제 틀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문제 틀렸고요. 그 정답이 뭐예요? 한국해 맞습니까? 네, 한국해가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10번 문제로 가보죠.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부적절했다고 하는 이 일을 노동계를 끌어안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 출신입니다. 어느 정권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을까요? 1번 김영삼 정권, 2번 이명박 정권, 3번 노무현 정권, 4번 김대중 정권. 김영삼,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 이들 중 한 정부의 노동부 장관 출신입니다. 1번 김영삼 정부 하겠습니다.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문제가 원래 3개 남았고요. 우리 신랑한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전화 걸지 말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써볼 걸 그래도. 자, 제가 지금 아슬아슬하죠? 아닙니다. 아직 3문제 남았고요. 네. 3문제를 다 틀리셔야 돼요. 그래요? 네.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별로 여유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남은 문제들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고요. 자, 이번 문제 정답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아, 그래요? 김대환 씨가 노동부 장관의 재직 중일 때, 재임 중일 때 전국 공무원 노조 성명을 냈는데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성명입니다. 김대환 장관이 재임 2년 동안 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던가? 그동안 보여왔던 학자적 양심과 소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권력의 죽으로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노동자를 죽이고 탄압해온 노동 탄압 장관이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보태보자면 어느 정권에서도 살아남는 뛰어난 적응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가 역대 정권들이 다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적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11번 문제. 서울 등 중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주의보는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시간 이내에 이 정도 이상의 기온 하강이 예상되면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하루 전과 비교해서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파주의보가 발효될까요? 이 간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 간격. 1번 5도 이상 떨어져야 한다. 2번 10도 이상 떨어져야 한다. 3번 15도, 4번 20도. 2번 10도. 틀린 것 같다. 이건 찍은 게 맞았네요. 잘 찍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증자의 꿈을 날려버리셨어요. 스스로.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모두 7문제를 맞추셨습니다.
네. 지난 세 분 출연자들은 모두 마지막 문제까지 가는 나름대로 네. 프로그램의 긴장도를 한껏 높여주는 그러한 재치를 발휘하셨는데. 그러게요. 좀 눈치가 없었네요. 네. 좀 묘미를 못 살렸네요. 정지영 조합원께서는 맞추는데 급급해서 프로그램과 조합의 이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흔쾌히 증전을 할 수 있어요. 네, 알뜰한주 보세요. 네. 예. 아니, 전국적으로 망신을 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지. 프로그램 방송을 잘 모른다 이런 비판, 그로 인한 망신은 피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전날에 비해서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야 한파주의보를 발효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최저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도 3도 이상 낮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나름 복잡하네요. 쉬운 게 아니군요, 그것도. 그렇죠. 뭐 세상에 쉬운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해요. 네. 너나 자신, 디스의 왕. 네, 아까 건너뛰었던 8번 문제, 쉬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본 대사관 앞 집회. 네, 어제로 22년을 맞았습니다. 네. 반갑지 않은 기록입니다만 세계 최장 기록이었다고 하는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들은 매주 특정 요일을 선택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중 어느 요일일까요?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집회. 수요일. 예. 네, 맞추셨습니다. 네. 수요 집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그거는 즉흥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200몇 회면 1년에 56주인가요? 산수가 다니네요. 아니, 200몇 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닌가요? 몇 회라고 아까 하셨죠? 문제에서 22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22년이면 지금 23년이죠. 저 산수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네, 1992년 1월 8일. 당시 미야자와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하는군요. 그때 집회를 하고 그것을 계기로 정기적인 시위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쭉 시위를 해왔고요. 총 1100회가 넘는, 어제가 정확히 1108회차였다고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 쉼없이 빠짐없이 집회를 해왔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제.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국의 수도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물가조사 사이트인 엑스페디스탄닷컴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물가 순위는 1위 영국 런던, 2위 노르웨이 오슬로, 3위 스위스 제네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주요 도시들을 보면 뉴욕이 5위고요. 파리가 12위, 도쿄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몇 위일까요?가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은 3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600개가 넘는 도시에 사는 2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입력한 6가지 정보로 도시 생활 물가를 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입니다. 1번 영화 관람비, 2번 커피 가격, 3번 이발 가격, 4번 버스 요금. 자,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는 건데요. 전화 찬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어느 분께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우리 신랑 지금 부산 출장 가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거든요. 자기까지 같이 집안 망신 시키기 싫다고.
증가를 일부러 안 하는 저 태도로 봐서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가 가는데 안 네, 받고 있나요? 신호가 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 나쁜 사람을 봤네. 전화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잠깐만요. 제가 카톡으로. 네,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래요? 네, 자. 이 사람 진짜. 직접 맞춰주셔야겠습니다. 1번 영화 관람비, 2번 커피 가격, 3번 이발 가격, 4번 버스 요금. 3번 이발 가격. 네, 원래 4번 지문이 룸살롱 이용 비용이었습니다.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즉흥적으로 지문을 바꿔버렸고요. 네, 마지막 문제를 틀리는 문제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똑똑한 12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지영 조합원님 고맙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